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주식해서 여행 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조금 춥긴 하지만 한낮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10월 달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결혼하면 5월, 또 5월의 신부 이런 말도 있지만 이 10월 날씨 참 좋아서 10월 달에 결혼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해서 여행 가자의 여행지는요. 이 신혼여행 가보면 어떨까 싶은 곳으로 꼽아봤는데요. 어떤 장소인지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서 여행을 가게 될지 추천해 주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싶었지만은 네. 시장이 하수상해서 이것저것 고민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네. 잠은 잘 못 잤습니다. 그래도 네. 주식해서 여행 가자를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은 잘 가니까 걱정 마시고 여행 가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추천해 주신 종목 3가지가 있었죠. 네. 그러면 방송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여행지가 제주도였죠. 네, 근데 제주도 여행지는 충분히 뽑으시지 않으셨나라는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세 종목 중에서 조금 강조를 드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서부 T&D, 그리고 풍산 홀딩스, 네. 그리고 나이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차트 보시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선망합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이 요상하게 막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도 네, 말씀드린 종목들은 일단 견딥니다. 견디고 꼬리 달고 움직이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특히 서부 T&D 같은 경우도 밀렸다가도 박스권을 안 깹니다. 이 자산 가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안 밀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켰으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풍산홀딩스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박스권 안 깹니다.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또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러 가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봐도 된다라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이스입니다. 말씀드리고 급등했죠. 급등을 해서 지금 15,000원대 부근에서 17,500원까지 약 한 13% 이상의 수익을 났는데, 이런 때는 박수 쳐주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정말 이름처럼 나이스하게 올랐네요. 그렇죠. 사장님 나이스샷.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기업 내용들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잠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종목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 여행뿐만 아니라 제주도 여행 가서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경비까지 충분히 뽑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도 주식해서 여행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번 주 추천해 주신 종목 굉장히 잘 나와서 오늘은 여행지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도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하셔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한번 오늘 여행지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여행지는 앵커님이 가고 싶은 데를 계속 권유해서 추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서 멘트 하셨듯이 신혼여행지로 가고 싶은 쪽이 이쪽이신가 보죠? 아직 구체적 생각은 안 해봤고요. 남자친구가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아직 나이대도 아닌 것 같고. 준비하셔야 될 때 아닐까요?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러세요? 먼저 코리아가 먼저다. 뭐 그런 셈인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개편 이후에 홍콩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좀 멀리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먼 곳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바로 낭만적인 유럽의 한 도시죠. 그렇죠. 또 나라이자 도시인데, 프랑스에 있는 파리로 이번 주는 한번 여행을 그곳으로 떠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너무 멀어서요. 먼 것도 그렇지만은 일단 주식하는 입장에서 파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일단 적어도 일주일은 스톱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크게 수익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좀 길게 길게 힐링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컨셉과 주식에서 주식해서 여행까지의 수익은 약간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좋은 종목은 갑니다. 네, 그렇기 저번 때문에 주에 종목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효주 앵커님께서 가고 싶은 가장 좋은 이제 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본토 발음 그게 아니죠. 파리죠, 파리. 예. 그리고 프랑스가 아니고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가이드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본토 발음도 잘 구사하시는데 뭐. 아닙니다. 주식만 가이드를 잘할 뿐이죠. 네. 네. 그래서 잠깐 그 프랑스의 그 발음과 이런 그 어깨춤과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단어의 매력 때문에 잠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요? 예, 그러다 이제 또 독일어의 압박 때문에 또 독일어도 잠깐 했었고요. 예, 물어보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다가 그냥 조금씩 맛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프랑스의 수도죠. 예, 그러면서 그렇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이자 또 세계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 하게 되면은 이제 가볼 만한 도시 이제 몇 개 꼽히는 중에서 가장 또 손꼽히는 도시고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파리 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갈 때도 보통 10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비행기로? 네, 예. 10시간 내외 정도일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차 적응도 물론 또 심하게 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세계 갔다 왔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그 파리 하게 되면은 지금 들은 얘기인데 저도 간지 안 간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그냥 환승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도시가 일단 고도 제한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게 되면은 높은 건물이 별로 없대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건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아는 에펠탑 정도? 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저 오른쪽에는 개선문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뚜알 개선문.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를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걸어서 여행하기 참 좋은 도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쁘긴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파리가. 네, 그리고 무슨 골목 하나만 돌을 때만 하더라도 박물관 같고 어떤 정취가 풍기는 어떤 그런 도시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하듯이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에펠탑이라든가 네, 개선문 그리고 또 몽마르트 언덕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거 베르사유 궁전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그림 같네요, 정말. 그렇죠. 야간에 잘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건물이나 이런 흐름들이 좀 낮다 보니까 네. 특히 가서 관광하시기에도 이렇게 좀 탁 트여진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 쪽으로도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어떤 센강이라고 하죠.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한강처럼 네. 가운데 도시에 센강이 이렇게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유람선을 탄다든가 아니면은 잠깐 산책만 해도 거의 유럽 분위기에 흠뻑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도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앵커님 분위기가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네, 좀 고맙습니다. 고고하고 도도하고 이런 네. 더 이상 또 무슨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네. 네, 저는 파리 하면 이제 에펠탑 가장 이제 상징적이니까 가장 가고 싶은 건 맞고요. 네. 또 샹젤리제 거리가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노래도 있잖아요. 불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샹젤리제 이러면서 시작한 노래인데 이제 샹젤리제 잠깐만요. 네. 네, 거리를 가보고 싶어요. 왠지 네. 예술가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되게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아요. 거리가.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에펠탑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에펠탑은 원래 만국 박람회 때 지어졌다가 좀 흉물스럽다. 그래서 원래 철거될 뻔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냈다가 그래도 지켜보니까 그래도 도시에 좀 잘 어울리네. 그래서 또 철거 반대 서명도 펼쳐지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떡 버티고 있는 프랑스의 파리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아닌가. 상징물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리를 가려면은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한번 짚어주세요. 네. 보통 이제 뽑게 되면은 적어도 저가 항공사나 아니면 행사가를 이용을 했었을 때 파리 같은 게 저가가 거의 60만 원 될 거고요. 아마 세금 포함해서요? 아마 거의 아마 유류 할증료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고요. 이제 텍스라든가 이런 걸 다 합하게 되면 좀 더 올라가겠죠. 한 8, 90만 원 그렇죠. 정도 될 것 그 정도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또 고풍스러운 도시다 보니까 숙박이나 또 이제 먹을 거 음식.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약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문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의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벌어야죠. 네. 200만 원은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종목들 오늘 주식해서 여행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또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 개편 이후에 가장 먼 곳으로 여행지를 꼽았습니다. 그런 만큼 종목도 어떻게 한번 강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종목으로 여행 가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 종목은 뭐부터 시작되나요? 예,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엔 세 종목씩 말씀드렸다가 너무 정신없다. 예, 이런 반응이 많으셔가지고 네. 압축했습니다. 두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먼저 말씀드릴 종목이 첫 번째가 삼원강제라는 회사입니다. 예, 삼원강제하게 되면 혹시 무슨 필이 느껴지시나요? 강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약간 공업 쪽일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찾아봤어요. 예. 네, 이 자동차용 스프링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역시, 곳이더라고요. 네, 드디어 이제 간판 앵커 분답게 이제 종목에서도 네, 이제 찾으십니다. 네, 눈을 이제 뜨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삼원강제하게 되면은 자동차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인데 조금 이제 스프링 쪽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 쪽에서 변화를 좀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자동차용의 스프링 하게 되면은 이제 완충 장치 이런 쪽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판 스프링, 뭐 스프링 제품 쪽의 중간 소재를 많이 공급을 네.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어떤 그 독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스프링 소재 중에서 아변 관련된 부분 쪽, 그러니까 지금 그 철강을 눌러서 하는 이제 아변 같은 쪽에선 이 회사가 100%의 어떤 그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알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요즘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특히 현대차가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자동차 네. 부품주 같은 경우도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 쪽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한 2천억 정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보통 매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꾸준합니다. 한 3천억대 부분으로 꾸준하게 실적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부분에 약간 좀 소폭 좀 줄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반해서도 일단 지금 현재 이제 2011년도 부분이 실적이 가장 좋았다가 한 2년 정도 약간 좀 주춤했는데 올해 다시 실적이 개선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0억대가 좀 넘어가는 수준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전체로 계상을 된다. 그렇게 되면 약 한 200억 정도가 넘어가는 모습들과 함께 올해도 약 한 180억 정도 당기순이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약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눈에 띄고 있고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30%대에 유보율이 700%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재무구조의 흐름들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120원의 그 연말 배당을 하는 수준인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과 보게 되면은 120원대에서 5,000원대 흐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한 2%대 후반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준다. 그래도 배당 관련돼서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원강제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이 부분이 부각을 받다가 주가가 한번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었죠. 네, 그러다가 주가가 좀 최근에 다시 밀려내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고점권 쪽에서는 충분히 아직까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주가가 여전히 그 고점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에 대한 흐름들 좀 더 관심 보이시게 되면 하락했을 때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거래가 좀 늘면서 다시 고점대에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부근에서 약 한 4,800원대 정도,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약 한 4,800원 정도 부근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절가는 4,550원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하는 가격대 부분을 약 한 4,500원 50원대로 손절가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넘어가서 다시 움직이는 약 한 5,700원대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삼원강제 꼽아주셨는데요. 자동차용 스프링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원강제는 지금 현재 목표가 5,7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7일 기준으로 현재 한 주당 4,825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순이익이 약 90억 정도, 연말까지는 180에서 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2,000원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편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배당률은 현재 120원, 2%대이기 때문에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뭐가 될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일단 시장보다 좀 잘 견디고, 그리고 네. 시장 지금 현재 좀 약간 성수기 관점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로 좀 더 찾아보다가 눈에 딱 들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요즘 시장에서 보다 보면은 시장은 좀 약한데 좀 강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어떤 대표적인 섹터가 의류 쪽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전문가들의 수다 코너에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의류 업종들이 지금 그래도 시장의 한 틈새로 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왜일까요? 의류요? 네. 관광객들 때문에 그런가요? 관광객들보다도 의류는 일단 여름 의류 같은 경우는 싸죠. 네. 티안 쪽에 기껏 비싸봐야 뭐 3만 원 이상은 안 가죠. 네. 네. 10,000원, 3만 원 요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겨울 의류는 상대적으로 고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코트나 안에 들어가는 소재도 좀 더 두툼하고 높다 보니까 3만 원으로 코트 못 사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 10만 원, 20만 원대 이렇게 훌쩍 뛰어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의류 업종들은 가을부터가 보통 이제 여름에 기획을 해서 가을부터 찍어내서 이제 보통 백화점 가게 되면은 이제 겨울 의류가 지금 때 많이 전시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이 거의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류 업종 쪽은요. 그래서 막상 겨울을 가게 되면은 오히려 성수기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거의 생산이 끝나고 이제 다음 또 이제 봄 쪽 이렇게 준비를 하는 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성수기인데, 그래서 의류 업종 쪽에서 지금 같은 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LG 패션 같은 경우도 내수 소비 심리가 조금 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강했었죠. 네. 그리고 휠라코리아, 이번에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손은재 선수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봤어요. 참 예쁘던데. 그렇죠. 네. 앵커님이 더 이러면 안 되죠. 네. 네. 이제 그 손흥재 선수의 또 몫을 좀 톡톡히 한다. 그래서 휠라코리아가 어떤 그 협찬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도 좀 주가가 좀 모멘텀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의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번에 좀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LS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마 그쪽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을 텐데 네. 아직 주가가 못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LS 네트워크스 하게 되면 대표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네, 프로스펙스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 거의 네, 돌풍이었었죠. 나이키를 잠재울 만한 네, 그런 그랬었어요. 나이 차이를 세대 차이가 좀 있다 보니.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네.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프로스펙스는 과거의 이미지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잠깐 주춤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이 좀 돼서 다시 좀 어떤 또 하나의 그 레저 쪽 그리고 아웃도어 쪽에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의류 업종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그렇죠. 프로스펙스 하게 되면 또 협찬을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 그렇죠. 예, 잘 아시죠. 네. 김연아 선수가 또
이제 물론 이제 현역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적인 이제 추앙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네, 모델이다 광고 보니까 모델 아직도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드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또 이제 그 기대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나오는 그런 시리즈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기업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그 의류 쪽이나 그리고 특히 프로스펙스, 스케쳐스, 그리고 몽벨, 그리고 잭 울프스킨, 혹시 다 아시는 그 스포츠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네, 두 개는 알아요. 프로스펙스랑 스케쳐스. 네. 예, 제가 이번 여름에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사고 싶은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도 탈 수 있다. 네. 모르겠어요. 그 광고에 매료가 됐는지 이렇게 신발 가게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스케쳐스 운동화를 샀어요. 새로 나온 신상이 있었는데 예뻐서 샀는데 이 두 브랜드는 잘 알고 있죠.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럼 주식도 사셔야겠네요. 네, 사야 되나요? 자, 설명 좀 잘해주세요. 일단 이런 쪽의 흐름들로 이제 브랜드는 특히 몽벨이나 뭐 잭 울프스킨 같은 경우는 아마 아웃도어 쪽에 그런 쪽에 좀 낯익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과 함께 좀 여러 가지 그 스포츠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 쪽에서 좀 중점을 갖고 있죠. 특히 겨울에도 겨울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는 또 충분히 어떤 그쪽에서 실적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과 함께 이제 도요타 쪽에서 자동차 수입 판매 이쪽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받는 부분들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브랜드 특히 의류 신발 쪽이 매출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중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특히 현재 시가총액이 3,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던 모습들인데 이런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일단 작년에 다 떨고 올해는 실적 개선세에 포커스가 맞춰주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좀 하반기 9월 달에 작년 3, 4분기 때 실적에 좀 부진함을 보였었죠.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됐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다시 흑자 기조를 이어갑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반기에 지금 67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도 큰 변화 없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120억 정도는 충분히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하반기에 지금 순이익이 한 33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개선의 수익성은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약 한 5, 6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이 작년 부진에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약점이 하나 있다면은 일단 지금 LS 네트워크스가 과거에 좀 부진함을 이제 떨어내서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계속 나와서 계속 나온 실적을 재무구조 특히 이제 유보율을 계속 쌓아놓는 이런 흐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재무구조가 단단해질 텐데 아직 그 흐름이 전이란 거 이거는 약간 좀 부담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여전히 실적만 좋아진다 그러면 재무구조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당 순자산이 9,800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5,100원이다 보니까 거의 주당 순자산의 반 정도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 재무구조가 좀 부실해도 아직까지 어떤 자산 대비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S 네트워크스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최근에 의류업종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약 한 4,600원대부터 주가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탄력을 받다가 이번에 시장 부진과 함께 약간 눌림목을 받아도 바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죠. 이런 흐름들이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지금 3일 정도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추가적인 탄력을 좀 더 기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저항이 약 한 5,150원 정도가 저항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수급과 주가 탄력들을 받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다음 단계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직전 고점대는 저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약 한 5,600원대 부분은 1차로 저항권으로 그래서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이 부분까지 돌파가 시도돼서 하반기 실적도 자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6,000원대도 넘는 주가 수준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똑같이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된다. 그렇게 되면 손절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850원으로 손절가를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인 LS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네트워크스는 프로스펙스나 스케쳐스 등의 이제 의류 관련된 주입니다. 자, 의류 관련된 주들이 가을, 겨울에 이제 성수기를 맞다 보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7억 정도를 찍으면서 하반기까지 이게 마무리를 했을 때 한 120억 정도도 예상이 된다고 짚어주셨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재무 구조가 약간 단단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도 실적이 만회하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5,600원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자, 2차 목표가는 6,0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7일 기준으로 LS 네트워크스 한 주당 5,100원을 보이고 있는데 손절가는 4,85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인 LS 네트워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더 집약적으로 두 가지 종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자, 김민수 부장님 오늘 두 종목 알짜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자, 오늘 여행지가 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인데, 이 두 종목으로 어떻게 우리 파리 잘 가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파리로 여행 가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당장 가기가 좀 힘들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로 좀 계약을 하면서 미리 좀 길게 보면서 주식을 수익을 내서 좀 쌓아가는 전략 이런 네.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약간 장기 휴가를 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시간을 내시는 게 좀 더 힘들겠지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여행 물론 가고 싶죠. 예, 꿈이고 그리고 언제 또 이런 데 가서 또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까? 네. 맨날 PC 앞에서 주식하시면서 거기서 찌든 영혼 그리고 찌든 몸을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이런 데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내년쯤에서 언제 한번 좀 가겠다라고 계획을 좀 세워놓으시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전략 짜가신다고 한다면 예, 달성할 수 있을 여행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좀 가까운 좀 긴 연휴가 아마 내년 설날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며칠 정도를 이제 연차를 쓰거나 이렇게 좀 빼서 그러면 한 5박 7일 정도, 5박 6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적으로 겨울에 유럽을 가는 거는 조금 좀 아니지 않을까 추울 수 싶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파리잖아요. 이렇게 아, 눈이 내리면 네. 얼마나 낭만적이겠어요. 파리에서 네. 감기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겨울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약간 좀 따뜻한 나라로 피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근데 들고요. 은근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요, 이제 추운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겨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시잖아요. 겨울 좋아하세요? 네, 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 막 춥고 막 귀 떨어질 것 같고 볼 빨개지고 아니요, 이런.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눈 오면 좋고, 아, 예, 그냥 이제 그냥- 좀 쌀쌀한 그 느낌의 아. 이렇게 따뜻한 어떤 이렇게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뭐 따뜻한 국물을 먹거나. 네. 그러면 또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이제 방송 중입니다. 아, 그렇죠. 예. 갑자기 그런- 땡겨서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겨울의 맛인 것 같아요. 아, 멋이자 맛인 것 같아요. 좀 방어적이시네요. 지금 밖에서는 막 눈 내리고 막 이렇게 추운데 네. 나는 카페에서 커피 이렇게 홀짝홀짝 하면서 이제 그것도 이런 겨울에 그런 맛이죠. 그렇죠. 여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은 밖에서 뜨거워서 죽는데 안에서 아이스 커피 홀짝홀짝 하는 것도 여름의 낭만 아닐까요? 네. 뭐 상대적인 것 같은데 자, 팔이 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저번 주 해서 좀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네. 2000선이 붕괴되면서 좀 위태로운 모습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부장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을지 그런 방법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시면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참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무슨 대형주가 코스닥 종목처럼 쭉쭉 빠져서 네. 지금 시장에서 탄력 하나도 없이 그래도 많이 빠졌다고 샀는데 빠지고 나서 또 빠졌어? 그러면서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샀는데 더 빠졌다. 그러면 진짜 마음의 동요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그리고 추가 하락할 때 보면 하락 각도가 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좀 불안하기 좀 쉬운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 특히 지금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 눈치를 봐야 되는 천수답 장사입니다.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네, 어려운 한자 성어인데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제 언제 비가 오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과거에 저희 농업 국가였던 저희 현실이 이제 그랬었죠. 근데 기우제를 지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그만 주식을 팔아야 주가가 좀 안정을 받을 텐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위해서 좀 촉발된 게 달러와 강세. 달러가 지금 속된 얘기로 좀 듯이 이렇게 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좀 진정이 돼야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될 거고 그래야 일단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에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종목들 쪽으로도 빠지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을 대형주 쪽에서 이게 이만큼 빠졌다라고 싶어도 바로 여기야 그래서 갖고 있는 주식의 자금을 전부 다 한 번에 몰빵 하지 마시고요. 항상 확인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도 비중 관리나 주식 현금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선별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은 들어가 봐도 되는데 일단 그 외에 지금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약간 중소형 쪽이나 업종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의료업종도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런 쪽에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좀 찬찬히 좀 들여다보시게 되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하나씩 욕심을 크게 가지지 마시고요. 여기서 사서 급등할 거야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인데 오히려 시장 대비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인 정도. 그러면 시장은 뭐 1% 하락했는데 내 종목은 3%나 5% 올라갔다. 그러면 감사하고 거기서 좀 정리했다가 또 수익을 빼고 또 다른 종목들 찾아봤다가 진입했다가 그렇게 쌓아가는 어떤 그런 수익률을 조금씩 쌓아가는 전략이 가장 지금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일단 지금은 이런 시장이 안 좋은 때서 손해를 더 크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를 더 좀 압축하고 종목들을 압축하고 주식 비중들 슬림하게 가져가시면서 좀 짧게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슬기롭게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멋지죠? 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 너무 마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요, 이제 중소형주로 노려보시면서 좀 슬림한 주식 시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요. 아침, 저녁으로 외투 챙기셔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주제 또 여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